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간관계의 질은 우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반대로 해로운 친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신적인 피로를 불러일으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인연을 만들고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성숙해질수록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여주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치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서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친구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항상 부정적인 사람. 첫 번째 유형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익숙합니다. 세상이 온통 불공평하고 본인은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이를 축하하기보다는 비관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죠. 민수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10년 넘게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친구는 늘 회사, 가족,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녀와도 친구는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민수는 점점 연락을 멀리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자주 함께 있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몸에 배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쉽게 전염되므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가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비관적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민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천천히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부정적 대화는 우리의 뇌 구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부정적 사고는 전염성이 있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도 점점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화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보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변화에 저항한다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연락이 없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주로 부탁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지수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로부터 몇 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친구는 근황을 묻는 대신 바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내 회사에서 인턴 자리 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수는 그 친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연락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소모적입니다. 우정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소모를 가져옵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상호성의 부재로 대화나 만남, 도움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향한다는 점입니다. 지수의 이야기에서처럼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계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보통 감정적 지능이 낮거나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관계의 불균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관계의 위험성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존감 저하, 배신감,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하며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 지지와 존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에 투자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상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늘 경쟁하려는 친구. 세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취를 기뻐하고 응원해야 하지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비교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자신이 더 우위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영호는 친한 친구 철수가 항상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을 때 철수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갈 거야라며 자신을 더 뛰어나게 보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영호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철수와의 관계를 줄이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응원과 격려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쟁은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지나친 경쟁심은 관계를 해치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영호와 철수의 사례는 한쪽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관계의 불편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감과 열등감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해소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사회적 비교 이론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는 패턴입니다. 지속적인 경쟁 관계는 성취에 대한 순수한 기쁨을 앗아가고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경쟁적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그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험담을 일삼는 친구. 네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는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공감하게 될 수도 있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없을 때도 당신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이죠. 수지는 늘 험담을 즐기는 친구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듣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그 친구가 자신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대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신뢰를 깨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험담은 단순한 대화 소재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수진의 경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험담은 집단 내에서 일시적인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신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험담이 주는 문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패턴이 확산되어 전체 사회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도 점차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를 만났을 때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며 대화의 톤을 바꿔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험담을 이어간다면 그런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건설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당신을 무시하는 친구. 마지막 유형은 당신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친구입니다. 대화를 할 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지우는 오랜 친구인 재훈과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도 그건 말이 안 되라며 일축당했고 때로는 농담처럼 비꼬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지우는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점점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호 존중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지훈과 재훈의 사례처럼 한쪽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관계는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해소하려고 합니다. 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관계에서 과거의 역학관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그 평가를 내면화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관계에서도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그것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제고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친구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유형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짐 론은 당신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상호 존중, 지지, 신뢰,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고 삶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 관계를 돌아보세요.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인가요?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